거는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다가 어디선가 눌렸다는 뜻이고요. 팔에서 특히 오늘은 이제 요골신경하고 정중신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신경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추신경이고요. 뇌나 척수를 얘기하죠. 또 하나는 말초신경이에요. 척수를 빠져나와서 우리 팔다리 몸통으로 가는 신경들이고요. 말초신경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율신경, 하나는 체성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들이고요. 체성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신경이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 그 촉감을 느끼고 혹은 뭐 아프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것들이 이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신경이에요. 우리 뇌에서 내가 손가락을 좀 움직여봐야지, 혹은 팔을 좀 뻗어봐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팔의 신경포착 증후군은 이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뭔가 감각에 이상이 생기겠죠. 좀 저리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시리거나, 뭐 화끈거리게 느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혹은 좀 둔해진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날 거예요.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동작이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동작을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팔로 가는 신경이 어디선가 눌리게 되면 팔에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팔에 힘이 좀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세요. 리스트 드랍이라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탁 구부러져서 손등을 들려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골신경마비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요골신경이라는 거는 목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목에서 쇄골 밑을 지나서 겨드랑이 밑에서 팔을 살짝 돌아서 팔꿈치 안쪽으로 돌아가지고는 이렇게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로 팔 바깥쪽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안쪽에서 좀 눌려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팔꿈치 바깥쪽에서 회액근에 의해서 이제 눌려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손목시계를 찾아보면 손목시계에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경 문제의 특징은 그 신경이 손상된 그 밑으로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눌렸다 그러면 요 밑으로 다 감각이 좀 둔하다든지, 혹은 요 밑으로 조금 다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여기에서만 눌린다 그러면은 요 손목 밑으로만 감각이 좀 둔하거나, 요 손목 밑으로만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주로 눌리는 부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런 부위들이고요. 감각 이상이 생기면은 팔꿈치 바깥쪽이나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두 쪽으로 이제 좀 감각 이상이 생기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세러데이 나잇 팔시라고 불렀어요. 토요일 밤의 마비 증후군. 지금은 프라이데이 나잇 팔시라고 바뀌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 날이 놀토였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진탕 놀고 마시고 이러면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는 자는데 소파에서 이제 기대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걸이 같은데 이렇게 안쪽에 눌려가지고 눌린 채로 자다 보면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팔을 못 쓰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허니문 팔씨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신혼부부 때는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베개도 해주고, 혹은 또 애인한테 이제 팔베개 해주고 해서 팔로 딱 대고 누르는 그 자리가 요골신경이 또 지나가는 자리예요. 해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이제 팔이 마비가 되거나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해서 일단은 신경마비는 이렇게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거나 혹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 포착이 된 부위들을 두드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포착된 부위를 탁 두드렸을 때 그 신경 밑으로 좀 찌릿하는 반응들이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신경 손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정중신경 또한 이 겨드랑이 밑을 지나가지고 이거는 팔 안쪽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쪽을 지나가지고는 손바닥 바깥 안쪽으로 해서 중앙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다가 눌리거나, 아니면 이 안쪽에서 눌리거나, 가장 많은 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손끝이 저린다든지 손바닥이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정중신경은 요 안쪽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팔을 바깥쪽으로 쭉 돌리다 보면 요 회내근에서 이제 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요골신경은 요 바깥쪽을 지나가요. 그래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다 보면은 요 회외근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림증이 나타나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중신경이 포착이 됐을 때는 가운데 손가락만 이렇게 힘을 주게 하거나 이두박근에 힘을 주게 하거나 그러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또 그런 저림증이 재현이 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정중신경 문제가 생기면은 팔을 이렇게 OK를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 두 손가락에 이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손이 좀 이렇게 돼서 무언가를 이렇게 집을 때 좀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 모터에 오랫동안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터가 녹이 쓸어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신경이 손상이 돼서 오랫동안 근육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좀 근육이 빠져요. 위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은 정중신경 문제가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있는 요 부위만 이렇게 움푹 파인다든지 요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요 부위만 좀 움푹 파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좀 다시 회복이 되기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 근데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는 어느 부위가 저리는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만 잘 구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골신경은 주로 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손등 쪽으로 좀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정중신경은 주로 손바닥이나 요 네 손가락 끄트머리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 다섯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 내가 저리는지를 잘 구별을 하면은요, 팔에 어느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 눌렸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좀 잘 눌리는 부위들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그때 좀 찌릿하고 통증이 재현이 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치료는 꽤 신경 손상이 심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들은 꽤 또 빨리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한의원에 이제 신경마비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1차적으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은 주겸약침이에요. 주겸이 고농도의 알칼리이온인데 삼투압을 일으키면서 신경이 손상된 주변에다가 쏴주게 되면은 신경을 따라서 좀 찌릿찌릿찌릿하는 반응들이 재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거를 좀 안정적으로 바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은 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년씩 이렇게 마비가 됐던 분들이 약침 치료를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금방 마비가 풀리는 경우들도 가끔씩 이제 생기게 되죠. 어떤 분들은 유착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경이 유착된 부위들의 주변을 도침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살짝 이제 뜯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고하게 이제 회복이 안 되던 신경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힘도 돌아오게 되고 감각도 좀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경들이 자꾸 손상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생력을 좀 높여주고 체내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비를 풀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팔과 손이 이제 저리는 증상 중에서 주로 이제 팔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저리다 그러면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팔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거 중풍 아니야?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중풍이라는 건 단지 마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극도로 어지럽다든지 좀 울렁거리고 미식거린다든지 머리가 좀 깨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사인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마비가 일어났을 때 단지 팔만 좀 감각이 둔하거나 팔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그게 중풍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고 오늘 이야기 드린 말초신경의 병증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팔이 좀 감각이 둔하거나 저리거나 힘이 빠져요.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